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찍었어요. 1,510원까지 찍었다가 지금은 1,400원 후반대까지 왔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우리 정부가 미국한테 통화 스와프 좀 해달라고 손을 내밀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희 돈 많잖아. 왜 우리 도움이 필요해?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오늘 끝까지 보시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4일 0시 5분쯤이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치솟기 시작하더니 1,505.8원까지 올라갔어요. 주간 거래 종가보다 약 40원이나 낀 거죠.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왜 이랬느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거든요. 중동에서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안전자산으로 달려가요. 그게 뭐냐? 달러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달러를 사재기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원래 오늘 아침 해외 출장 가기로 했었거든요. 스위스 BIS 총재회의에. 근데 새벽에 환율 1,500원 돌파 소식에 출국 시간을 늦추고 오전 8시 30분에 중동 상황 점검 TF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총재와 고위 관계자들이 이 상황이 원화뿐만 아니라 국내 채권이랑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논의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잠깐, 여러분. 혹시 1,500원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숫자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 숫자가 무서운 이유 제가 설명드릴게요. 환율이 1,500원이라는 건 미국에서 100달러짜리 물건 사려면 15만 원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2023년만 해도 13만 원대면 됐거든요. 같은 물건 사는데 2만 원 가까이 더 드는 거예요. 이게 개인한테는 좀 비싸네 정도일 수 있어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세요. 원유 수입하는 기업, 원자재 가져오는 기업들, 수입 비용이 확 뛰는 거예요. 그럼 그 비용은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소비자한테 전가되죠.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지금 코스피 상황도 심각해요. 3일 하루에만 7.24% 폭락했습니다. 452포인트가 빠졌어요. 이게 포인트 기준 역대 최대 낙폭이에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루 만에 약 5조 2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거든요.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이탈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미국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 나와서 폭탄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한미 통화 스와프를 미국에 몇 번 요청했는데 미국이 거절했습니다. 충격적이죠? 우리가 손을 내밀었는데 미국이 안 잡아준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거절 이유예요.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 이상 있고 국민연금이 5천억 달러, 국민들도 1천억 달러 이상 갖고 있어서 총 1조 달러가 넘는 달러를 가진 나라다. 외환이 부족한 게 아니지 않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 부자잖아. 왜 도움 달라고 해?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통화 스와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통화 스와프는요, 쉽게 말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위기 상황이 오면 우리가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올 수 있도록 약속해 두는 거죠. 나중에 다시 갚으면 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실제로 돈을 안 써도 우리한테는 이런 안전장치가 있어요. 라는 것만으로 시장이 안정되거든요. 심리적 효과가 엄청나요. 실제로 2020년 코로나 때 미국이랑 600억 달러 규모 통화 스와프 맺자마자 다음 날 코스피가 7.44% 올랐어요. 환율도 3.1% 내려갔고요. 실제로 돈을 쓴 것도 아닌데 그냥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만으로 이 정도 효과가 난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그걸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우리가 돈이 많아서일까요? 미국이 말한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숫자만 보면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2026년 1월 말 기준으로 4,259억 달러입니다. 세계 9위예요. 중국, 일본, 스위스, 인도 이런 나라들 다음이에요. 국민연금은요. 기금 적립금이 1,458조 원이에요. 작년에만 231조 6천억 원 수익을 냈어요. 수익률 18.82%로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일본 연기금 12.3%보다도 높고 노르웨이 국부펀드 15.1%보다도 높아요. 근데요,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 중에서 실제로 현금으로 들고 있는 건 알려진 바에 따르면 276억 달러 정도예요. 나머지는 뭐냐? 미국 국채, 모기지 채권, 회사채 이런 유가증권으로 묶여 있어요. 물론 미국 국채는 시장에서 팔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로 한꺼번에 팔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주식 10억어치를 갖고 있어요. 근데 급하게 현금 10억이 필요해서 한꺼번에 던지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폭락하잖아요. 실제로 받는 돈은 10억보다 훨씬 적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외환 보유고도 비슷해요. 장부에는 4천억 달러가 있는데 위기 때 급히 대규모로 현금화하려면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국민연금은요. 이건 더 심각한 게 국민연금 돈을 환율 방어에 쓴다고 칩시다. 그럼 누구 돈을 쓰는 거예요? 국민들 노후 자금이에요. 국민들 피땀 흘려 모은 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논리가 너희 1조 달러 있잖아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돈을 자유롭게 쓸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미국이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쿠팡 뉴스 많이 보셨죠? 쿠팡이 왜 이렇게 난리인지, 그리고 이게 환율하고 무슨 상관인지 이 두 개가 연결돼 있어요. 이걸 아시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난 2월 23일에 해롤드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쿠팡 한국법인 대표 이사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소환됐어요. 비공개 회의에서 무려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뭘 조사했냐고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거예요. 미국 의회가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문제로 이런 조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기업 임원을 직접 불러서 증언을 들은 거예요. 짐 조던이라는 공화당 하원 법사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불필요한 장벽 생성을 피하겠다고 트럼프 행정부랑 약속해놓고 계속 표적 공격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미국인 임원을 기소하려는 움직임은 최근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한국에서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해서 수사받고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사해야 할 일이에요. 법을 어겼으면 처벌받는 게 맞죠. 근데 미국은 이걸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보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쿠팡 투자사들이 1월에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 청원을 넣었어요. 한국 정부가 쿠팡에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니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해달라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 받았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 판결 당일에 바로 무역법 122조를 꺼내들었어요. 이건 전 세계 수입품에 최대 15%까지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법인데 대신 150일짜리 한시적 조치예요. 지금 이미 발효 중입니다. 근데 이건 임시 카드예요.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에요. 150일 동안 시간을 벌어놓고 그 사이에 301조 조사를 끝내서 나라별로 품목별로 관세를 차등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301조는요,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미국 대통령이 그 나라에 관세 폭탄을 때릴 수 있게 해주는 법이에요. 122조와 다르게 상한도 없어요. 원하는 만큼 관세를 매길 수 있고 수입 쿼터도 제한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미국
미국이 통화 스와프 안 해주는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이제 연결이 되시죠?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쿠팡 문제로 한국이랑 신경전 벌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한국한테 통화 스와프라는 선물을 줄 이유가 있을까요? 반대로 한국 입장에서 보면요. 환율 방어 때문에 미국이 필요한 상황인데 쿠팡 때문에 미국이랑 관계가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샌드위치 상황입니다. 환율이라는 금융 폭탄과 쿠팡이라는 통상 인질 사이에 낀 거예요. 제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미국 하원 법사위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번 조사가 공개 청문회 및 입법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했어요. 쿠팡 외에 다른 기업 소환 여부도요. 모든 선택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쿠팡을 시작으로 한국 정부 전체를 압박하겠다는 신호라고 봅니다. 자, 그럼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환율 방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달러를 시장에 공급한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환 보유고 중에서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막대한 양을 풀면 나중에 진짜 위기 올 때 쓸 돈이 없어져요. 게다가 지금 미국한테 매년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황이거든요. 외환 보유고 깎아가면서 미국 투자하고 동시에 환율 방어까지 하라고요. 이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금리를 올린다. 금리를 올리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서 원화 수요가 늘어나니까 환율이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금리 올리면 뭐가 문제죠? 대출이자가 올라가요. 지금도 가계부채 때문에 힘든데 금리 더 올리면 서민들 등골 휘어요. 기업들도 자금 조달 비용 올라서 투자 못해요.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 2.5%로 6차 연속 동결하고 있거든요.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진퇴, 양난입니다. 세 번째, 국민연금을 활용한다. 지금 실제로 정부가 국민연금이랑 외환 스와프를 가동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할 때 필요한 달러를 국내 외환 시장에서 사지 말고 정부한테서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국민연금의 해외 증권 투자 규모가 2024년 670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1,403억 달러로 2배 넘게 늘었거든요. 이 정도 규모를 정부가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온 게 국민연금이 해외에서 직접 달러를 조달하게 하자는 거예요. 외화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거죠. 캐나다 연금이나 싱가포르, 테마셋 같은 글로벌 기금들이 이런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창용 한은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외화채 발행은 자연 해지 효과가 있지만 국가 채무 증가라는 부담도 있고 그만큼 늘어난 원화 자산을 어디에 투자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했어요. 결국 뭐냐면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미국은 더 이상 예전의 구원투수가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2020년 코로나 때, 그때는 미국이 우리한테 통화 스와프를 해줬어요. 왜냐면 그때는 전 세계가 다 같이 위기였거든요. 미국도 자기네 시장 안정시키려면 다른 나라들도 안정돼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미국이 관세 전쟁 벌이고 있고 301조 조사하겠다고 으름장 놓고 있고 너희 돈 많잖아 하면서 손 안 잡아주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제 우리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특히 40대 이상이신 분들, 1997년 IMF 외환 위기 기억하시죠? 그때 환율이 2,000원 가까이 갔었어요. 금 모으기 운동하고 기업들 줄도산하고 실업자 100만 명 넘게 나오고 지금 그때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경제 체력이 그때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때는 우리가 가난해서 IMF한테 손 벌렸던 거고 지금은 우리가 돈이 있는데도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답답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달러 자산 비중을 점검하세요. 지금 환율 1,500원이면 달러 사기엔 비싼 거 맞아요. 근데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요.
KB국민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정유시설까지 타격을 받는 최악의 경우 환율이 1,54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달러를 왕창 사라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사면 평균 단가를 맞출 수 있어요. 둘째, 현금 비중을 높이세요. 지금 주식시장 엄청 출렁이고 있잖아요. 어제 코스피가 7.24% 빠졌어요. 외국인들이 5조 원 넘게 팔아치웠고요. 이럴 때 무리하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려요. 어떤 분은 전쟁 빨리 끝나면 반등한다 하고 어떤 분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 코스피가 추가로 크게 빠질 수 있다고 해요. 불확실성이 이렇게 높을 때는요, 현금 들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해요. 나중에 기회 왔을 때 투자할 수 있도록요. 셋째, 수입 물가 상승에 대비하세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요. 기름값, 밀가루값, 원자재값 다 올라요. 그러면 식료품 값도 오르고 공산품 값도 올라요. 지금부터 지출 계획을 다시 짜보셔야 해요. 꼭 필요한 지출과 줄일 수 있는 지출을 구분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황이 쉽지 않아요. 정부도 어렵고, 기업도 어렵고, 개인도 어려워요. 근데 IMF 때도 우리가 이겨냈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때도 이겨냈어요. 중요한 건요, 미리 알고 대비하는 거예요. 모르고 당하면 그냥 당하는 거지만 알고 대비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 산 사람들 나중에 엄청 벌었잖아요. 지금은요, 공포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하게 상황을 보셔야 해요.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이 상황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잘 버텨봅시다. 감사합니다.